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투자 차트 분석가 찌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 좋아요도 좋습니다.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오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좀 걸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회복하는 흐름세를 가져가는 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금요일장 그러니까 지난주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저도 뭐 단타 뭐 이때쯤 들어갔다가 뭐 약간의 수익을 보고 나왔을 정도로 장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찾기 힘들 정도였죠. 근데 금요일 날 좋은 흐름 이후에 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고가에서 종가까지를 보면 3% 가까이, 2.5% 가까이 지금 코스피 갑자기 급락세가 나왔죠.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보면 3월 27일 이때죠. 그 시작했던 이후에 계속 빠졌어요. 미국의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뭐 주가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장 막판에 조금 들어 올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르다가 하락하는 것보단 떨어지다가 오르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좀 상대적으로 좀 나쁘지는 않은 주가 흐름의 모양새거든요. 일단은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뭐 마찬가지의 흐름이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음봉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뭐 상승 마감을 했지만 하락세로 곧 접어들었다. 시가 대비 떨어졌다. 라고 양 시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날은 그날 저녁 11시부터는 해외에 장이 열리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해외 나스닥 종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나스닥 빠졌어요. 한 3% 정도 빠졌고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역시나 4% 이상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그날 저녁은 안 좋게 좀 마감을 했어요. 목요일, 금요일이. 그러면 이 영향을 월요일 날 우리나라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내일 장을 좀 제가 이거 녹화를 언제 이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 장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왜냐? 미국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오후장에는 좀 회복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 저는 이제 스윙 투자나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종목을 넣지 않고 단타로 지금 계속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우리나라 지수가 그 뭐 코스피로 얘기하면 한 1800 이상 1900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 저는 묶어두는 투자는 하지 않고 단타로 접근할 예정이고요. 뭐 코스닥도 지수를 보면서 대응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정해놨던 뭐 550에서 580 요 구간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기 전까지는 좀 장기적인 투자는 지양을 하고 단타 위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시장과 경제 지표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이제 환율과 유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돈을 좀 묻어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테마주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테마주는 바로 항공사 관련주입니다. 항공사 관련주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HTS 여러분들이 종목을 관심 종목을 담아두는 거든 어디든 좀 보면 저는 미래에셋대우를 기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테마들이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증권사에서 알아서 종목들을 분류를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뭐 어디 검색 엔진에다가 뭐 관련주 이렇게 찾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 분석 내용을 뭐 참고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웬만한 테마주들은 알아서 증권사에서 묶어서 이렇게 모아놨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항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항공사 관련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정말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블로그든 뭐 어디든 환율과 유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금 뭐 유가 그리고 이후에 WTI라는 뭐 유가 지수 뭐 이게 두바이유가 있고 그리고 뭐 브렌트유가 있고 뭐 종류를 산정하는 뭐 지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유가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급등을 함과 동시에 항공사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관련 주식들이 급락을 했는데 그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었고 지난주에 이제 대부분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점에도 그 코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지난주에 해소가 되진 않고 유가가 또 다시 하락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항공사 관련주가 다시 또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 유가라는 것을 그냥 단기적으로만 살펴보면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유가는 상당히 고유가다. 옛날에 우리 그 고유가 시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유가 시대. 사실 과거에 우리 지금 자동차만 보더라도 기름값이 엄청 지금 높다라는 생각 안 하세요? 높다. 이게 주유소에서 가격을 올리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인 유가 자체가 상당히 높은 흐름으로 온 겁니다. 야금야금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기름의 생산량, 유가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거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서 가격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지금 옛날에는 경유 넣을 때 1,000원도 안 넣었는데 지금은 1,400원, 뭐 200원 이렇게 넣잖아요. 휘발유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 뭐 1,500원 정도 가까이 리터당 넣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고유가 시대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 기름, 유가, 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 뭐 중공업, 뭐 석유화학 제품, 화학 제품 등등등 뭔가 이제 이 석유, 기름을 사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모두 주가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장기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간으로 두고 보면 지금 단기간으로 뭐 등락을 얘기하는데 장기간으로 보면 지금 관련된 주식들은 상당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을 거란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유가라는 것이 급등이 나오고 급락을 할 때 더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을 할 때 더 많이 오르고 상당히 이게 탄성 같은 느낌인데 그 유가를 바라보는 것도 제가 지금 좀 비슷한 상황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 유가의 장기적인 흐름 흐름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어 항공주를 어 뭐 안 살 거냐 살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까요? 검색 엔진에 들어와서 유가 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유가에 들어왔습니다. 유가에 보면 증권 정보에 여러 가지 유가 뭐 등등등 휘발유 고급 등유 뭐 이렇게 가격 등이 나와요. 아, 1,700원이네. 엄청 비싸네. 휘발유 1,400원. 뭐 등등등. 어쨌든 가장 뭐 지표로 삼고 있는 게 WTI라고 이제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서부 텍사스유 뭐 고급 휘발유라고 하죠. 뭐 관련된 기사도 지금 보이네요.
국제 유가 52% 떨어졌는데 국내 유가 이거는 우리 주유소들 진짜 짜증나요. 유가에 반 토막 됐는데 기름값이 안 떨어져. 아주 그냥 폭리를 취하고 앉았는 거죠. 잠깐 좀 말이 샜습니다. 어쨌든 자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 유가예요. 과거에 그 2008년 그리고 뭐 2009년도까지 뭐 그랬다 치는데 지금의 유가 하락 그리고 이 하락으로 인한 수혜를 뭐가 받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가가 점점 상승을 했을 때 항공주들이 안 좋았겠구나. 근데 이제 유가는 다시 좀 하락세로 갈 수도 있겠구나. 좀 더 큰 흐름 볼까요? 지금 거의 뭐 유가는 최저치예요. 역대급 최저치입니다. 근데 유가가 이렇게 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역대급 폭락의 하락이 이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건데 하락의 원인이 수요가 없어서예요. 수요가 없어서 야 수요 좀 늘리려고 지금 유가가 가치가 계속 하락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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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항공주 기업들이 왜 관심이 가냐라고 하면 일종의 그 원료에 대한 사재기가 가능할 수 있다. 뭐 사재기라는 말을 좀 써서 그러는데 이 원료라는 게 뭐 항공주 그리고 운수업을 하는 뭐 이런 등등등의 이제 회사들한테는 핵심 원재료예요. 비용이죠, 비용. 상당히 그 사업을 운영할 때 크게 작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가 지금 낮은 가격에 지금 시장에 공급돼 있을 때 일종의 안전 재고를 상당히 비축을 해놓는 전략으로 이제 사업들이 운영이 되다 보면 향후 유가가 이제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항공사는 사업이 수요가 늘어나고 유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 나는 과거에 사놨던 저유가의 비용으로 몇 년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해에 매출은 올라가는데 비용은 저유가를 사놨던 그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 구조에 주목을 한 거고 지금 단타의 얘기보다는 20년, 21년 사업을 바라보는 항공주의 제 관점을 지금 여기다가 녹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지금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유소가 에? 가격은 안 내리고 그 유가가 지금 떨어졌는데 에? 가격은 안 내리고 어디 갔어? 가격은 안 내리고 유가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항공사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저 유가가 이제 저유가가 되면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한두 해 정도의 사업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음,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잠깐만요. 네,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항공주에 대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는 여러 가지 주식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된 건데, 이 주식 9개 지금 종목이 있거든요. 한진카를 비롯해서 티웨이 항공, 진에어, 그리고 제주항공, 부산항공 뭐 이렇게 항공주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 정리를 제가 일단 한번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제가 먼저 좀 써놨는데요. 요 세 개가 가족이고, 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가족이고, AK홀딩스 제주항공이 가족이고, TA홀딩스 TA항공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잘 뭐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거고, 왜 저게 가족이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랬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한진칼이 우리 왜
조현아 땅콩 사건에 휘말린 대한항공 뭐 부회장 있고 여기 지금 뭐 조태원 뭐 회장이 지금 뭐 다시 뭐 선임이 되니 마니 이러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돼버린 상황이고 뭐 잘 알고 있는 우리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진에어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한진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 고가 항공과 진에어 저가 항공이 있습니다. 이 저가 항공이 한 6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이라는 민항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입니다. 에어부산. 그리고 제주항공은 AK홀딩스가 가지고 있어요. AK홀딩스가 가지고 있어서 항공주로 같이 분류가 되고 있고 TA홀딩스 밑에 TA항공하고 뭐 TA 에어 서비스 등등 서비스가 있는데 항공 이 매출이 거의 TA홀딩스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A홀딩스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좀 특이한데 예림당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어린이 도서 그 책자에 보면 제작사 뭐 있잖아요. 예림당이 TA홀딩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항공사를 보시면 분류가 편합니다. 그래서 얘들 주가는 거의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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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 종목.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얘랑 진에어는 같은 함께 움직이는 가족이다. 하지만 한진칼 그룹이고 진에어하고 대한항공은 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기업 정보에 보면 대부분 나와요. 다트에 들어가서 봐도 되고요. 대한항공이죠. 여기에 지분 분석을 보면 어, 대주주 한진칼이 29%, 30% 가까이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지분 내역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진칼에 들어가서 보면 기업 개요에서 보면 관계 회사에 이거 보세요. 진에어 60% 지분 가지고 있고 대한항공 29.6%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한진관광 100%뭐 등등등 자회사들 내역이 나오고요. 진에어는 그래서 한진칼이 가지고 있는 저가 항공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역은 그냥 정보사항으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제가 왜 항공사를 지금 관심 있게 보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중요하니까 잠깐 주식 차트를 줄여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은 지금 조태원 회장이 뭐 됐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회이사가 뭐 거의 뭐 사측의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5명 중에 4명이 채워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뭐 다른 항공주들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시아나항공도 2270원에서 거의 뭐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죠?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난주에 올랐던 이 주가 상승률이 코로나 이슈가 이제 좀 해소되는 것과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주일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 종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월봉으로 볼까요? 연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최근에 이제 한 5년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항공주 지금 주식 종목 주가가 똑같이 움직여요. 다 18년부터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18년부터 다 하락을 했어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아까 보여드린 그 이 유가에서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3년, 5년.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어요. 그럼 지금 비축한 원료가 다 썼고 지금 이제 원료를 받기 시작하는 항공주들의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좀 크로스 개념이거든요. 유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점이 있죠. 그리고 항공주는 항공주는
항공주 다른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항공주는 어, 유가가 올라가면 사업이 안 좋아.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유가가 지금 하락하는 시점에 약간 좀 크로스 된다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이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항공주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부분의 이 흐름이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요. 유가가 이렇게 갈 때 항공주가 떨어져. 떨어지다가 뭐 바닥쯤 갔을 때 다시 이렇게 오르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서로 이 꽈배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지표랑 같이 함께 보시는 거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